자, 그러면 포워드 바이어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워드 바이어스는 P타입 쪽에 플러스의 전압을 가해주고 N타입 쪽에 마이너스의 전압을 가해주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공필 영역은 일단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플러스 전압을 가해주고 이 내부에 있는 게 플러스의 홀들이죠. 그러면 이게 서로 밀어내겠죠. 청력이 되니까 디플리션 위스가 이퀴리brium 컨디션 상태보다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전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풀리 일렉트론은 마이너스에 의해서 청력에 의해서 밀려서 이렇게 이동을 하죠. 그러면 공필 영역이 줄어드는 결과를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일렉트릭 필드도 줄어들죠. 왜냐 여기에 디플리션 영역에 존재하는 차지 덴시티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렉트릭 필드도 줄어들고 이 차이에 의한 포텐셜 드랍이라고 할까요? 포텐셜 드랍 값도 작아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IV 특성을 알아본다고 했었죠. 포워드 바이어스 영역에서. 그러면 각각 이퀴리brium, 포워드, 리버스 바이어스일 때 이 커런트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대략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퀴리brium 컨디션 상태를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간단하게 제가 아까 PN 다이오드 분석을 할 때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을 그리는 게 중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을 바탕으로 PN 다이오드에서 커런트가 어떻게 흐르는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보면 오른쪽은 페르미 레벨이 컨덕션 밴드와 가깝죠. 그러면 어떤 타입의 세미컨덕터일까요? N타입 세미컨덕터가 되죠. 그래서 일렉트론이 이렇게 컨덕션 밴드 위쪽에 존재하게 됩니다. 요거는 로그 그래프, 즉 익스포넨셜하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 이거는 물리전자 시간에 다들 배우셨죠? density of state와 페르미 디락 펑션의 곱으로 여기에 나타나게 되는 거죠. 반면에 반대쪽은 페르미 레벨이 밸런스 밴드와 가까우니까 P타입 세미컨덕터죠. 그래서 홀의 농도가 이렇게 많고 일렉트론의 농도는 이렇게 작게 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빌트인 포텐셜, 즉 빌트인 포텐셜이 존재를 하고 에너지 밴드 밴딩도 생기게 되죠. 그래서 포텐셜 베리어가 존재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일렉트릭 필드의 방향은 이쪽에 N타입이고 이쪽이 P타입이니까 일렉트릭 필드 방향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잘 살펴보면 첫 번째로 일어난 현상이 정션 근처에서 디퓨전이 발생을 한다고 했죠. 그리고 내부의 일렉트릭 필드에 의해서 드리프트 현상이 발생한다고 했고 이 각각의 커런트 성분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에너지 분포에 따라서 농도를 좀 나타냈죠. 근데 여기에 있는 이 에너지에 있는 전자들은 굉장히 개수가 많지만 이쪽으로 넘어가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포텐셜 베리어가 존재하기 때문에 넘어가지 못하고 튕겨서 다시 돌아오죠. 결국에는 이쪽 P타입 세미컨덕터의 컨덕션 밴드보다 높은 에너지를 가지는 일렉트론들만 디퓨전 돼서 넘어가죠. 근데 이 양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어쨌든 이 양이 넘어가게 되는 거고 반대로 일렉트릭 필드에 의해서 이제 이동하는 캐리어, 즉 여기서는 그냥 일렉트론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차피 일렉트론을 얘기하면 홀도 그냥 반대로 이해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이퀴리brium 컨디션 상태에서는 넷 커런트가 0이기 때문에 이게 서로 크기가 같다고 했죠. 그래서 커런트가 토탈 커런트는 0이고 이 디퓨전 커런트와 드리프트 커런트는 방향이 반대이고 크기가 똑같은 전류를 흘려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토탈 전류가 0이라는 걸 기억을 하시고 자, 이거를 이해했다면 이제 각각 포워드 바이어스와
리버스 바이어스를 걸었을 때 어떻게 되는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리버스 바이어스입니다. 리버스 바이어스는 N타입 세미컨덕터에 플러스 차지를 걸어주는 거라고 했고 P타입 세미컨덕터에 마이너스 차지를 걸어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밴드를 요거에 맞춰서 변형시키기 위해서 요 왼쪽을 그냥 간단하게 그냥 고정시켜 둔다고 생각을 하고 오른쪽만 위아래로 가해지는 바이어스에 따라 이동시키면 간단하게 에너지 밴드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플러스 전압이 가해졌죠. 그럼 에너지 밴드는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까요? 아래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그 이유는 에너지 밴드는 일렉트론을 기준으로 그려져 있는 거기 때문에 요 가해지는 전압과 반대 방향으로 이동을 해야 되죠. 그러면 요 에너지 밴드 밴딩이 훨씬 커진 것을 알 수 있고 아까 말했듯이 일렉트릭 필드도 훨씬 커집니다. 그 이유는 공필 영역이 커지고 그 안에 존재하는 차지 덴시티 양도 각각 커지기 때문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이쪽 P타입 세미컨덕터 맞죠? P타입 세미컨덕터 요 컨덕션 밴드보다 높은 에너지를 가지는 일렉트론만 디퓨전 돼서 넘어가겠죠. 그런데 그 양이 지금 엄청 작죠. 아마 0 가까이 붙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커런트가 흐르지 않는다고 보면 되겠고 이 드리프트 커런트 성분은 일렉트릭 필드가 커지지만 애초에 여기서 공급되는 캐리어 양이 작기 때문에 그 커런트는 이퀴리bri엄 컨디션 상태일 때와 크기가 똑같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 토탈로 봤을 때는 이 디퓨전 커런트 성분보다 이 드리프트 커런트 성분이 훨씬 커져서 오로지 드리프트 커런트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근데 리버스 바이어스를 그러면 점점 키울수록 이 드리프트 커런트는 어떻게 될까요? 일단 이 포텐셜 베리어에는 영향을 받지 않죠. 이게 커진다고 하더라도. 근데 좀 걸리는 게 일렉트릭 필드가 점점 커지는 부분이 걸리죠. 하지만 이제 일렉트릭 필드가 무한정 커지더라도 여기서 공급되는 공급원이 작기 때문에 커런트가 증가하지가 않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폭포를 생각해 보면 쉽겠는데요. 폭포가 존재를 할 때 여기서 폭포에서 물이 이렇게 떨어진다고 하죠. 일정한 속도로. 그러니까 요 캐리어 공급이 항상 뭐 변화없이 일정하다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이때 이 폭포의 높이가 변한다고 해서 요 떨어지는 물의 양이 변하는 건 아니죠. 그거랑 같은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버스 바이어스 볼테이지를 크게 걸어준다고 해서 이 드리프트 커런트 성분은 커지지가 않고 항상 일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뒤에 얘기를 하겠지만 이 리버스 바이어스 커런트 성분은 항상 일정한 값을 가지게 됩니다. 제가 그림이 있었네요. 그래서 요거를 예로 하면 되고 그럼 포워드 바이어스는 어떻게 되냐? 포워드 바이어스는 이쪽을 고정시켜주죠. 간단하게. 그리고 나서 이쪽 N타입 세미컨덕터에서 어떻게 해줘야 포워드 바이어스인가요? 마이너스 전압을 가해주면 되죠. 그러면 일렉트론을 나타내는 에너지 밴드니까 반대로 위쪽으로 이렇게 올려주면 됩니다. 그러면 포텐셜 베리어가 감소를 하죠. 그러면 요 P타입 세미컨덕터의 컨덕션 밴드보다 높은 에너지를 가지는 일렉트론들이 디퓨전 돼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드리프트 커런트 성분은 일렉트릭 필드는 당연히 감소를 하죠. 요 공핀 영역은 줄어들고 공핀 영역 안에 그 차지도 줄어들기 때문이죠. 하지만 아까 폭포로 얘기를 들었듯이 공급되는 양은 항상 일정하기 때문에 드리프트 커런트 크기는 변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디퓨전 커런트가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하죠. 그래서 포워드 바이어스에서는 이 디퓨전 커런트에 의해서 최종 토탈 커런트가 결정이 되게 됩니다. 근데 제가 아까 이게 익스포넨셜하게 변화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포워드 바이어스에서 바이어스가 점점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요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포텐셜 베리어가 점점 감소를 하죠. 그러면 여기로 넘어갈 수 있는 전류가 이스포넨셜하게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커런트도 이스포넨셜하게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뒤에 구하는 IV 커브를 획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PN 접합에서 포워드 바이어스에서 접합 영역 근처에서 도핑 농도를 잘 살펴보면 각각 N타입에서의 일렉트론 농도와 P타입에서의 홀의 농도가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물론 정션 근처에서는 조금 변화가 있죠. 반면에 이 마이너리티 캐리어, 소수 캐리어, 즉 P타입에서의 전자의 농도와 N타입에서의 홀의 농도는 접합 근처에서 굉장히 큰 값을 가집니다. 그 이유는 제가 아까 디퓨전 돼서 넘어가는 캐리어들이 있다고 했죠. 즉 여기 홀에 여기 B타입에 존재하는 홀들이 N타입 쪽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 정션 근처에서는 굉장히 이 값이 크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N타입에서 넘어가는 일렉트론이 이 P타입의 전자의 농도에도 좀 크게 영향을 줘서 이렇게 정션 근처에서 높은 농도를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똑같이 이제 따라서 올라가는 이유는 뭐 차지 뉴트럴리티라고 해야 되나요? 요것만 올라가서 증가할 수가 없으니까 요것도 따라서 올라가지만 상대적으로 기준값을 했을 때 별로 티가 안 나기 때문에 이렇게 살짝만 올라가게 그려놓은 거고요. 그래서 이런 식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에너지 밴딩을 바탕으로 해서 이퀴브리엄 컨디션 상태에서 PM분의 PP, 즉 N타입 세미컨덕터에서의 홀의 농도는 P타입 세미컨덕터에서의 홀의 농도의 B, 그러니까 이 B를 나타낼 때 exponential KT분의 Q 곱하기 V0로 나타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여기와 여기 농도 차는 요 포텐셜 베리어의 값으로 표현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Q분의 KT를 간단하게 VT라고 정의를 한 거죠. 여기 상수 0.0259. 이런 수식이 나오는 거고, 이거를 포워드 바이어스에 두면 VT분의 V0가 VT분의 V0-VF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때 각각 마이너리티 캐리어의 농도는, 마이너리티 캐리어 여기 농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각각을 요 수식을 바탕으로 구해주면 PN은 exponential VT분의 V0-VF분의 PP가 되는 거고, MP는 exponential VT분의 V0-VF분의 NN이 되는 겁니다. 자, 앞선 그래프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토탈 커런트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탈 커런트를 구하기 위해서 가장 쉬운 방법, 그러니까 우리가 마이너리티 캐리어랑 머저리티 캐리어를 둘 다 계산을 하려면 복잡하니까 간단하게 마이너리티 캐리어를 구해서 더하는 방식으로 전류식을 한번 유도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N타입 세미컨덕터에서의 홀에 의한 마이너리티 캐리어 디퓨전 커런트, 그리고 P타입 세미컨덕터에서의 전자의 마이너리티 캐리어 디퓨전 커런트를 구한 후에 이 두 개를 합해서 토탈 커런트를 식을 유도를 해보겠습니다. 물론 이 값이 PN 정션 다이오드의 커런트 값과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공핍 영역에서 어떠한 다른 현상들이 생길 텐데, 우리가 이걸 하기 위해서 다른 현상들은 생기지 않는다고 가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 마이너리티 캐리어 분포가 아까 이렇게 된다고 했죠. 이렇게 요게
P. 이쪽을 그냥 P 타입으로 하겠습니다. P, N, P. 이렇게 된다고 하면 여기 변화량 델타 P, N 그리고 델타 NP를 구하면 마이너리티 캐리어 디퓨전 커런트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거는 물리전자공학 시간에 배웠었죠. 이게 좀 궁금하면 좀 찾아서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다루기에는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다 다룰 수는 없고요. 그래서 수식으로 보면 PN 포워드죠. PN 포워드 마이너스 PN 이퀴블리엄. 이퀴블리엄이 이쪽 끝까지 이제 좀 안정화된 상태를 얘기하는 거고, 포워드 상태가 여기에 수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구한 수식을 이용해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죠. 그리고 이거를 정리를 해주면 궁극적으로 exponential VT 분의 V0 분의 NA가 되는 거고요. 거기에 exponential VT 분의 VF 마이너스 1이라는 수식이 나옵니다. 그리고 P타입 세미컨덕터에서 일렉트론의 농도도 똑같이 표현을 할 수가 있죠. 여기 똑같이 exponential의 VT 분의 V0-VF 그리고 분자의 ND가 들어오는 거고, 이것만 좀 차이가 있죠. NAND. 그래서 이걸 똑같이 해주고 쭉 계산해주면 똑같이 수식이 나오는데, 홀의 경우는 여기 NA가 나오고 일렉트론의 경우는 여기 ND가 나온다. 이 정도만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아까 말했듯이 완전히 일치하진 않지만 이 두 개 커런트의 합으로 전류를 토탈 전류를 구할 수 있을 거라고 했죠. 그래서 이 토탈 전류는 각각의 이게 뭔가요? 이게 델타 P N 그리고 델타 MP죠. 농도 변화에 익스포넨셜하게, 익스포넨셜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비례를 할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를 뭐 쭉 다 해가지고 풀어주면 요거를 IS라고 리버스 시츄에이션 커런트라고 정의를 해주고요. 요 뒤에 익스포넨셜 VT분의 VF 마이너스 1이 붙게 되는 형식으로 해서 토탈 커런트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IS는 요게 뭐 A랑 면적 A죠. 그 다음에 Q는 차지고 NI 제곱, 그 다음에 LP, DP, 디퓨전 뭐라고 할까? 마이너리티 캐리어 디퓨전 커런트니까 요 DP랑 LP, DN과 LN이 이렇게 수식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엔 토탈 커런트가 이렇게 나오죠. 왼쪽에 있는 것처럼요. 그리고 이 IS는 요거 다 상수죠. 상수이기 때문에 그냥 IS라고 표시를 해도 무방할 것 같고요. 구체적으로는 요거를 계산을 하면 되겠죠. 그럼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PN 정션 다이오드의 전류전압 관계식을 구한 게 되겠습니다. 자, 앞선 수식을 바탕으로 우리가 IV 특성 그래프를 구할 수 있습니다. PN 정션 다이오드에 여기 보면 그래프가 VD가 X축이고 ID가 Y축이죠. 다이오드 커런트가 Y축이고 X축의 VD는 P타입 세미컨덕터에 가해주는 전압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N타입 세미컨덕터는 그라운드에 연결됐다고 가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래프는 아까 앞에 수식을 가져와서 보면 ID는 IS, exponential VT 분의 VD-1이 됩니다. 그래서 이 VD가 VT보다 충분하게 크다. 그러면 이 ID가 IS exponential VT분의 VD로 표현이 될 수가 있겠죠. 완전히 일치하지 않지만 거의 비례하는 거죠. 그러면 커런트가 이렇게 익스포넨셜하게 증가합니다. 반면에 이 VD 값이 마이너스 값으로 간다라고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값은 얼마인가요? 0에 근접을
하겠죠. 거의 0에 근접을 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IS 커런트가 이렇게 흐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때 IS 전류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그림에 보는 것처럼 굉장히 X축 그래프와 근접하게 붙어 있는 걸 알 수가 있고 이렇게 렉티파잉 특성을 보이게 됩니다. 즉 한쪽 방향으로 전류가 굉장히 잘 흘려주고 다른 한쪽 방향으로는 전류를 잘 흘려주지를 못하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VD가 0일 때 익스포넨셜 0은 1이죠. 그러면 커런트가 0이 되기 때문에 여기 원점에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성 그래프가 나오는 거고요. 이상적인 PN 다이오드의 경우에요.